예,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 그리고 제너레이터, 그리고 트랜지션과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보관함 바로 옆에 탭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은 기본 자막이라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베이직을 치시면 되고요. 한글 버전에서는 기본이라고 치시면은 기본 자막들이 나옵니다. 기본 타이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면 지금 여기 타이틀이라고 보이죠. 화면상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보입니다. 여기는 유럽 여행이기 때문에 유럽 여행 브이로그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쳐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이핑을 여기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서체에서 폰트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숫자를 타이핑을 쳐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보면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정렬, 이거는 조금 더 타이핑이 조금 더 됐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타이핑을 더 쳤습니다. 이렇게 더 치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딱히 변화는 없지만 정렬 방식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줄 간격, 그 다음에 글자 간의 간격, 자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대문자로 변경은 영문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변경 시 크기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변경되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Y 좌표 위치죠. 위치 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X축 이렇게 되고요. Y축,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래대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크게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체 체크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서체 보시면요. 색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색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불투명도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흐림 효과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블러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윤곽 보겠습니다. 윤곽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보기를 눌러서 너비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너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윤곽선의 굵기가 굵어집니다. 색 역시 바꿔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좀 바꿔보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흐림 효과를 주면은 외곽선이 흐려져서 그림자 효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박스의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리기를 해보고요. 이번엔 발광을 체크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좀 빨간색, 빨간 계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경을 이렇게 좀 넓혀보죠. 넓히면은 지금 이렇게 발광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발광 효과도 체크를 해제하고 원래 폰트 그대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 그림자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폰트를 크게 해서 거리값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흐림 효과도 이렇게 주죠.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놓고 체크를 해제하고요. 가리기. 이번엔 마지막으로 3D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3D 텍스트를 하면요, 회전과 Y축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두께감이 생깁니다. 보기를 하겠습니다. 심도를 이렇게 높이면 두께감이 커집니다. 영문에서는 익스트루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께감이 깊이값이죠. 이렇게 커지고요. 굵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 가장자리를 원형으로 놓을 건지 베벨로 놓을 건지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는데요. 폰트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가장자리 원형이 아니라 베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벨 부분은 조금 더 각이 져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변화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값으로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가장자리 크기도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후면 가장자리는 앞과 같음인데 후면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사각형 또는 베벨 값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은 여기가 지금 베벨 값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Y축을 돌려 회전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벨 값을 앞과 같음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지금 표준인데요. 중간, 중앙정렬 오른쪽 이런 식으로 빛의 밝기를 바꿀 수가 있고,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림자 또한 바뀌는데요. 자체 그림자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정도 이렇게 놓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원래 조명에 맞춰서 있는 그림자를 쓰겠다 하면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 보겠습니다. 환경은 지금 이런 environment map이라고 하거든요. 영문에서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반사값 그리고 환경에 대한 빛의 값들을 여기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하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빛의 양이나 또는 반사값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료를 보겠습니다. 재료는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금속 재질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골드, 이렇게 골드로도 좀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목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목판 느낌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 부분도 반사값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금속으로 좀 해보죠. 니켈로 한번 해보고요. 색상, 광택 줄여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불투명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니켈이고 광도 지금처럼 높여볼 수 있고요. 두께감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텍스처 재료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질감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외에 다른 텍스트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루어서드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밑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 T자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T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름, 예, 이름 있죠. 이렇게 이름. 여행. 그 다음에 여기 설명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예, 이런 식으로 다른 텍스트, 다른 타이틀들을 가지고 와서 자막을 입혀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자막을 많이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막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너레이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생성기인데요. 이거는 배경을 미리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배경에 드롭다운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넣어서 드롭 이미지라고 해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미리 갖고 와서 인트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너레이터 생성기에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색, 이런 배경 이미지면서도 색을 차지하죠. 배경색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이렇게 오로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너레이터죠. 생성기도 있습니다. 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영상을 하나 여기 있고요. 인스펙터에 이렇게 아래 표시로 화살표가 있는 게 드롭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좀 해보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립 적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뒤에 백그라운드
있는 곳까지 합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안 되네요. 때로는 뒤에 이 검정색 배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여기 세팅값이 있네요. 세팅값이 있어서 하얀색이 아니라 검정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또 여기를 통해서 또 이것저것 좀 세팅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만드는 제작자나 아니면은 만들어진 템플릿에 따라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이널 컷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너레이터를 보면은 예. 이런 물결 무늬와 같은 이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잘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생성기 제너레이터도 무료로 인터넷에 찾으시면은 무료로 나눠주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받고 설치를 모션 템플릿에다가 잘 넣어주시면은 문제 없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지션을 좀 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은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본 교차 디졸브가 있는데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한 프레임씩 단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상 클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클립을 끝까지 여기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의 끝점이 더 이상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이 영상의 시작점도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끝까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이렇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더 이상 여유가 없는 끝점과 시작점, 끝점과 끝점이죠. 여기가 끝점과 시작점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이런 문구가 뜹니다. 여분의 미디어가 부족해서 트랜지션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영상을 바꾸는데 교차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차가 돼서 이 영상은 페이드 아웃, 즉 어두워지고 이 영상은 이렇게 점점 밝아져야 하는 건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데 더 이상 이게 시작점과 끝점이 더 이상 영역이 없어요. 이 정도 여유가 필요한데 서로 간에,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 정도씩 여유를 준 다음에 다시 넣어보면은 전혀 문제 없이, 아까 그런 경고창에 문제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트림을 해보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여유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게 눈으로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넣어 보시면 되고요. 또 주의할 점은 하나는, 여기는 프라이머리죠. 세컨더리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세컨더리에서는 교차 디졸브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그룹이라는 게 생깁니다. 스토리라인이죠.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양쪽 트림을 좀 해보죠. 시작점과 끝점에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위에 각같이 뭔가 씌워져 있지 않죠. 근데 이 영상 두 영상에다가 교차 편집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묶여서 하나로 같이 움직여지죠. 예.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뭔가 이상하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토리라인 생성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교차 편집을 넣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방금처럼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하면은 잘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 잘 들어갑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면서 갑자기 생기니까 앞에도 앞에도 디졸브가 트랜지션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거는 불필요할 때는 이렇게 지워줘야겠죠. 나머지는 하나하나 지금처럼 트랜지션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펙트죠. 이펙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쓰는 것이 블러가 있죠. 블러. 네, 지금 흐림 효과 여기 있네요. 가우시안 블러 한번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효과 밑으로 가우시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지금과 같이 조절이 되고요. 누른 다음에 델레트 키 눌러서 효과를 지울 수도 있고요.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미리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미리 보기가.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미리 보기가 되는 거지 효과를 넣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오면은 효과가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게 좋으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봤을 때 좋았다, 이걸 사용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그냥 지금처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미리 보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꼭 참고하셔서 효과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